일단은 방정식이라는 걸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방정식. 그러니까 방정식이라는 거는 등호를 포함한 식인데 미지수를 포함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 부르고, 이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이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는 거를 방정식을 푼다 그러지. 그래서 이를 우리가 몇 차 방정식이라 불러? 얘는 1차 방정식 이렇게 불러. 1차 방정식.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기억이 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울 거는 2차란 말이야. 그러니까 2차와 1차의 차이가 뭐냐면, 1차는 문자의 최고차가 1차일 때 1차 방정식이라 부르면 되고, 문자의 차수가 최고차가 2차면 이를 2차 방정식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야. 2차 방정식. 최고차의 차수가 2차일 때. 그러면 만약에 최고차의 차수가 3차라면 얘는 3차 방정식 이렇게 부르겠지. 이건 3차 방정식, 얘는 2차 방정식. 그래서 3차 방정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우리가 할 거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거는 뭐냐면 얘 2차 방정식을 뭐 할 거냐면 풀 거야. 좀 적어 놓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크게 총 몇 가지가 존재를 하냐면,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은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제곱근의 성질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근의 공식을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씩을 다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 인수분해와 근의 공식만 써주면 되겠다 이 소리다. 그래서 중3 때는 이 네 개를 차근차근 다 배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뭐 방정식을 풀어라, 뭐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라, 아니면 완전 제곱식을 변형한 후에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라, 아니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래서 풀이법은 총 몇 가지다? 네 가지. 그러면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구별하는 방법은 되게 쉬운데, 우변에 있는 항을 0으로 만들고 좌변으로 다 이항을 시켜. 다 이항을 시켰을 때 얘를 정리하잖아. 그럼 얘를 정리했을 때 2차라는 항만 살아있으면 돼. 그러니까 1차와 상수는 중요하지가 않고 2차라는 항이 존재하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2차 항이 없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몇 차 항이 살아있어야 되겠다? 2차 항이 살아있으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다. 그래서 거기 밑줄 한번 쳐보자. x에 대한 2차식이 0으로 나오는 거를 2차 방정식이라 부르기 때문에 항상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다 정리를 시켜. 그랬을 때 a가 0이 아니게끔, 다시 말하면 2차 항이 존재하게끔, 2차 항이 존재하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2차 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2차 방정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x제곱에다가 상수항만 있어도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뭐 상수항이 없다고 상관없어. 없어도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얘가 만약에 2차 항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다. 이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2차 항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2차 항이 살아있기만 하면 돼. 살아있으면 2차 방정식이라 읽어주면 되는 거고, 2차 항이 존재하지 않으면 2차 방정식은 아니다 라고 읽어주면 돼. 그 다음에 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해랑 동의어가 뭐냐면 근이란 말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쓰고 나서 이거의 해를 갖다가 구하라는 소리가 무슨 얘기냐, 이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니네가 찾으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 x값을 찾는 거를 방정식을 푼다 그러고, 역으로 봐봐. 역으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가 0일 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1이라면 우리가 이 1을 뭐 할 수 있다는 소리냐?
1을 다시 역으로 뭐 할 수 있냐면 대입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다시 이 방정식의 해가 1이라면 이 1을 다시 뭐 할 수 있냐면 역으로 대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이 소리인 거야. 여기다 1 넣어볼까? 어차피 해라는 거는 등식이 참이 되게끔 만드는 소리니까 1을 갖다가 대입을 시킨 후에 얘가 0이 되게끔 a 값을 찾을 수도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내가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인데 이거의 해가 1이래. 그럼 내가 실제로 1을 대입해 와봐. 1을 대입해주면 등식이 당연히 뭐 하냐면 성립을 한다 이 소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 x 값을 다시 방정식에 뭐 할 수 있다는 소리야? 대입할 수 있다. 응? 그래서 거기 밑줄 쳐보자. 2차 방정식의 해 아니면 근이란 말이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 값을 해 또는 뭐라 부른다? 근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 해라 근이란 말 꼭 숫자로 나올 필요는 없고, 만약에 x제곱에 2x 플러스 1은 0일 때 만약에 x값이 p라면 이 p도 그냥 대입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무조건 해라는 소리가 나오면 걔를 뭐 할 수 있다는 소리야? 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자가 나와도 되고 숫자가 나와도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x는 p가 해라 그러면 대입해봐. 그럼 p제곱 2p 더하기 1이 0이라는 것도 성립을 해야 된다는 소리고, 만약에 x제곱에 2x 플러스 1이 0인데 만약에 해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또 대입했을 때에도 당연히 성립을 해야 되겠다. 이 소리인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해라는 소리가 나오고 나서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문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수나 문자가 주어지더라도 전부 다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x값이 해인데 이 해라는 값이 꼭 숫자만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는 소리야. 문자가 주어지더라도 그 문자를 일단 뭐 할 수 있거나 대입할 수 있거나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냥 뭐 해주면 되겠니? 대입하는 거야. 대입해서 성립하면 해가 되는 거고, 대입을 했어. 성립을 안 해? 그럼 해가 안 된다는 소리야. 근데 이 해라는 값이 꼭 뭐만 나온다? 수로만 나온다는 보장은 없구나.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얘가 뭐가 나올 수도 있구나. 문자가 나올 수도 있구나. 그러면 수나 문자가 나오더라도 얘를 그냥 뭐 하면 되겠다? 대입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알겠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되기 위한 조건을 묻는 문제. 이것도 항상 잘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는데 어떻게 푸시냐면, 일단은 자변을 갖다가 정리를 하시고, 마찬가지 우변도 정리를 시켜줘. 우변 정리하면 6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x면 마이너스 5x, 상수는 마이너스 1. 일단 우변 정리됐고 좌변 정리됐지? 그럼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내가 좌변으로 넘길 거란 말이야. 그럼 넘겨봅시다.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x제곱에서 6x제곱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6x제곱 나올 테고, 그 다음에 1차항이 마이너스 5x가 넘어가면 플러스 5x가 될 거고, 상수항 넘어가면 1이야. 그럼 여기까지는 동류항이 되는 거니까 ax제곱에 마이너스 5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1까지 정리가 되는데, 문제를 풀 때 얘는 중요하지가 않고 2차항의 존재 여부야. 그러니까 2차항의 존재 여부라는 건 뭐냐면 2차항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소리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1차랑 상수는 그냥 버려도 되고, 항상 2차항만 따져서 얘가 0이 안 되게끔 a 값의 조건을 갖다 걸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x제곱을 내가 묶어낼 수 있으니까 얘가 반드시 0이 안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2차항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결국에 이 a-5가 0이 아니란 소리니까 a의 조건은 뭐가 돼야 돼?
5가 아니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5가 아니다. 그러니까 A가 5가 돼버리면 사라져버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2차 항이 사라져버리면 2차 방정식이 안 된다고. 먼저 이해됐어?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누구만 쳐다봐? 2차 항. 2차 항의 존재 여부만 확인해 주면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얘 1차는 그냥 상수를 그냥 버리는 거야. 얘를 그냥 버려버리고 여기 보이는 2차 항과 여기 2차 항과 여기 2차 항만 따지는 거지. 얘 2차 항끼리를 계산해서 0이 안 되게끔 A의 조건을 걸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다시 거기다 써놔봐. 식을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우변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변은 무조건 0으로 만드는 거야. 좌변으로 다 넘겨. 이게 식을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좌변에 보시면 얘를 전개할 수 있겠지. 얘가 합차 공식을 갖다 써버리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고 얘들아. 근데 우변은 3x 마이너스 5란 말이야. 그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넘겨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까지 나올 거야. 이게 식 정리를 한 거야. 일단 식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시켜줘. 식을 정리. 그러니까 식을 정리하면 항상 이런 꼴이 나와야 된다 얘들아. 좌변은 2차식이 나오고 우변은 0이 나오게끔 이렇게 꼴을 만드는 거야. 이런 꼴을 만드는 걸 우리가 식 정리라 그래. 식 정리. 일단 식을 먼저 정리를 시켜놔야 돼. 정리시켰지? 그 다음에 주어진 x값이 몇 개였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하고 1하고 2야. 그럼 나중에는 얘를 실제로 풀겠지만 아직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x값을 그냥 일일이 대입을 한 번씩 해보자는 거야. 5개를 골고루 대입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대입을 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값이 존재를 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x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을 한번 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야. 플러스 6이야. 마이너스 4야. 0이 못 나와. 그럼 얘는 해가 아니란 소리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3, 얘는 0이 되네. 그럼 마이너스 1은 해가 된다 이 소리야. 마이너스 1은 해가 되겠다.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을 잘해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등식이 성립해. 그럼 해가 되는 거고 0 대입해볼까? 0 대입하면 앞에 거 0, 뒤에 거도 0, 얘는 4 남으니까 0이 될 수 없구나. 그럼 0은 해가 아니란 소리고 또 1을 한번 넣어볼까? 1 넣어주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하면 얘도 0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2를 넣어볼까? 2를 넣어주게 되면 4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얘도 0이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주어진 x값들을 뭐 했을 때 대입했을 때 등식이 뭐 하는 값? 성립하는 값이 결국엔 뭐가 돼? 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 소리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x값이 주어지고 나서 해를 고르는 문제들은 각각 뭐 해주면 돼? 대입하면 되고 나중에 얘를 우리가 바로 인수분해를 시킬 수 있어. 인수분해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해를 구할 때는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 시키고 나서 곱하고 곱해서 0이 되게 하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될 거 아니니? 어차피 둘을 곱해서 0이 되는 경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고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방정식 풀이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이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라. 그럼 되게 쉬워. 인수분해 시킨 다음에 곱의 형태로 만들고 나서 얘랑 얘랑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니까 결국에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찾으라는 소리지. 그렇게 되면 4랑 마이너스 1인데 어차피 4는 조건이 없으니까 패스. 마이너스 1은 껴있지? 그럼 얘가 그냥 해가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뒤쪽에 다시 인수분해 이용해서 풀 건데 지금은 인수분해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어진 x값을 가지고 해를 찾는 방법은 각각 뭐 하자? 대입해주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얼마가 정답돼야 돼?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방정식을 풀 수도 있다. 알겠어?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보자. 아까 근이랑 같은 말이 해. 그럼 이 근을 뭐 할 수 있다고 그랬냐면 대입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에다가 마이너스 1만 대입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제곱했으니까 1이니까 2가 되겠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은 0으로. 식 하나 만드시고 여기는 한근이 2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2를 이 방정식에 대입. 대입만 잘하면 된다. 2에는 4, 2, 4, 8. 6m 플러스 2에는 0. 그럼 식 두 개 연립을 했구나.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란 소리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6m 플러스 2에는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그럼 얘를 여기를 2로 그냥 나눠주면 되겠구나. 그지? 그러면 3n 플러스 n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두 식을 더하게 되면 m이 사라지겠지?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쉽게 풀 수 있잖아. 그럼 n과 n이 사라지면서 얘랑 얘랑 더하면 2m이 될 거고 얘는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6 될 거고 그럼 따라서 m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다. m 구했고 그럼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9지? 그러니까 n은 얼마가 돼야 돼? 5가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m과 n을 구하고 곱하라 했지?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하는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이 해하고 근하고 같은 말이지만 이 말들이 주어지게 되면 일단 머릿속으로 대입을 해야 되겠다. 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 해나 근이란 말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이잖아. 그러니까 참이 되게 하는 x값이니까 얘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 이 소리야. 해나 근이란 말이 나오면. 알겠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해나 근이란 말이 나오면 대입을 해야 되겠다. 그게 머릿속에 일단 기억에 남아야 돼. 대입, 대입. 알겠지? 해나 근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대입부터 하자. 해가 숫자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문자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근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대입인 거야. 그러면 이 방정식에다가 A를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자. 일단 뭐가 됐든 일단 대입부터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럼 이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래식에다가는 B를 갖다 대입을 할 수가 있겠지. 한근이 B였으니까 그럼 2B제곱에다가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다까지를 일단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주어진 식을 보자 이거야. 주어진 식을 봤더니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4A가 보이고 여기서 6B제곱 더하기 3B가 보이더라 이거야. 그럼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4A를 만들 수가 있겠지? 3만 넘어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그치? 근데 여기서는 2B제곱에다가 플러스 B가 넘겨보면 1이잖아? 그치? 근데 2B제곱 더하기 B는 1인데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6B제곱 더하기 3B를 구하래. 그럼 양변에다 3을 곱해보자 이거야. 그럼 6B제곱 더하기 3B가 얼마 돼야 돼? 3이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 누굴 구하는 거야? 얘하고 얘를 그냥 뭐 하라는 소리랑 똑같아. 더하는 거랑 똑같지. 그치?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3이 되는 거니까 둘을 더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가 주어지는 경우도 간혹 출제가 되니까 문자가 주어지더라도 우린 뭐 할 수 있구나? 대입할 수 있구나. 알겠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해나 근이 x값인데 그 x값이 수 또는 문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수가 나오든 문자가 나오든 우린 일단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라 이거야. 알겠지?